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자, 독서 6차시 수업 16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1쪽 펴시면 되고요. 계속 이제 빈칸 추론 보고 있죠. 6번 문제 한번 보시면 기역 리을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기역적이 보시면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언어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언어 정책이 이렇게 되었다. 일단 기역에 들어가는 게 뭔가요? 시행하고 중단인데 일단 시행이라는 말 자체는 실제로 행함 이런 뜻이고요. 중단은 멈춘다는 뜻이죠. 근데 일단 뒤쪽의 맥락 보면 러시아어 표준어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기역 쪽에는요. 중단이 아니라 시행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러시아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당시 러시아 사회는 칭기즈칸의 침략 후 문장어와 방언 사이에 이것이 컸다. 차이가 컸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모스크바와 바탕으로 해서 표준어 정책을 실시했다는 건데 우리 왜 이제 어차피 1, 2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니은의 격차, 편차 뜻만 알면 굉장히 편하죠. 우리 격차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서로 다른 정도를 격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로 다른 정도. 그 다음에 편차라는 말은 우리가 표준 편차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단순히 다른 정도가 아니라 특정 기준에서 벗어난 정도를 뜻하기 때문에 맥락상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정도, 서로 달랐다라는 의미의 격차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죠. 그다음에 디귿 리을은 쉬운데요. 모스크바어 기반으로 해서 러시아 표준어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고 그다음에 리을 쪽 보시면 답은 이미 이제 기역 니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1번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서양에서 봉건제가 붕괴되고 민주의식이 그러면 보세요. 봉건제가 붕괴되고 민주의식은 서로 반대되는 거니까 봉건제 붕괴되면 민주의식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고향, 북도도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북도로 높인 게 고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양 같은 경우는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지양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초점이 있는 거죠. 자, 정답은 쉽게 확인될 거고요. 7번 한번 가볼게요. 자, 기역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게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보니까 앞부분에서는요. 그죠? 자,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는 그저 다른데 그런데라고 뒤집어주면서 마르크스가 역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연사이다. 즉 뭡니까? 역사와 인간사가 그죠? 유사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또한이라고 이제 첨가하고 있어요. 인간의 활동에 대립과 통일이 있듯이 자연의 내부에서도 대립과 통일은 존재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인간 활동에도 대립 통일, 자연 내부에도 대립 통일 그랬으니까 역시 역사와 그죠?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가 유사하다는 측면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문장도 봐야겠죠. 마르크스의 진위 또한 그죠?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변증법적 지향과 이러한 합일이라는 거. 합일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 우리가 변증법적 지향 그다음에 이런 말 몰라도요. 이러한 합일 그죠? 똑같이 하나 되는 것을 지향했다는 것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요. 기억 쪽의 맥락은요. 그죠? 인간의 활동,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가 유사하다라는 맥락으로 들어가야 할 겁니다. 일단 1번부터 점검해 보죠. 1번 보시면 인간과 자연은 경쟁한다. 유사하다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따라서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를 이분법적 대립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죠? 대립구도가 아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대립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죠. 2번이 가깝고요. 그 다음에 3번이요. 즉 자연이 인간의 세계에 흡수 통합됨으로써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 일단 앞뒤에 역사의 시작이라는 맥락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그러나 인간사를 연구하는 일은 자연사를 연구하는 일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일단 역적으로 이제 가고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에서 인간사를 연구한다거나 자연사를 연구하는 거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일단은 소재가 유사하면서 전체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건 2번밖에는 없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한 오답이 3번인데요. 자연이 인간의 세계의 흡수 통합 일단은 유사한 측면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하나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는데 결정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인간의 역사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잘 보셔야 되고요. 그죠? 뒷부분의 내용이 전체 글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8번 한번 가보죠. 기역 니은에 들어갈 단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앞부분의 의미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민주주의에서 사회적인 합의는 만장일치의 개념이 아니고요. 대안들 간의 경쟁을 통해 다수 의사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그 결과 그러면 민주주의의 합의라는 것은요. 다수 의사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다음에 결과 그죠? 결과적으로 다수 의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빈칸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위에서 6번째 줄인데요. 그죠? 자,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다른 것은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다.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인 합의라는 게 다수 의사와 관련된다는 거고요. 그러므로 결론 나와 있네요. 그죠? 사회적 이것을 정치의 틀 안으로 가져오고 있을 때 앞에서 이미 뭡니까?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이 들어가는 게 적절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를 진지하게 다뤄야 할 공동체 전체 문제로 전환해서 정치적 결정을 위한, 일단 보세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니까 여러 의사, 그 다음에 경쟁하는 의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따라서 들어가는 게 3번의 의제가 적절하겠죠. 의제라는 말 자체는요, 의논할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다수 의사가 있다는 것은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서로 의논해서 여러 의견을 낸다는 맥락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보시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요. 정답은 3번이고요.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1번인데 문제라는 말, 물론 갈등과 문제라는 게 비슷하게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히 앞에서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결정하기 위한 합의가 들어가는 게 너무나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한번 보면 결정 이전에 이제 뭔가가 나오는 건데, 그죠? 결정을 위한 합의로 만들게 되면 합의는 이미 뭡니까? 특정 결론에 도달한 거기 때문에 합의하고 나서 다시 결정한다라는 게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합의가, 그죠? 사회적인 합의라고 했을 때는 다수 의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단순히 사회적인 합의가 아니고요. 정치적 결정하기 위한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합의가 먼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갈등이라는 게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된다는 얘기 나와 있기 때문에 1번보다는 3번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네, 9번은요. 그죠? 자, 포인트 잡으면 편해요.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문단 보시면 한글 소설은 성립할 수 없거나 성립될 수 있더라도 쓸모없는 개념이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3문단 한번 보시면요. 자, 3문단에 우리 넷째 줄에 그러니라고 하면서 앞에 표현은 한국어로 창작한다거나 한국어로 번역한다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요. 문학의 창작과 번역, 그 다음에 문학의 범주에서 한글이 아니라 한국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많이 복잡하지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에 효시든, 자, 처음이든 아니든 이런 얘기죠. 홍길동전은 어떤 개념 써야 되는 거예요? 한글이 아니라 한국어, 그 다음에 한글 문학이 아니라 한국어 문학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제 3번 한번 보시면 이게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인데요. 끌어봐야 되죠. 한글 소설이 아니라 한국어 소설이대라고 했을 때 이거는요. 어렵다기보다는 앞 내용이 맞다 보니까 성급하게 택하신 거죠. 그죠? 근데 뒤쪽에서 한국어 문학을 긍정해야 되는데 한국어 문학을 오히려 부정하면서 이걸에서 부정하고 있는 한글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3번은 적절한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10번 문제 한번 보시면 이거 2022년 지방직 7급에 나왔던 건데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왜 그죠? 이를테면 X이면 Y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얘를 충분 조건. 그다음에 Y를 뭐라고 해요? 그죠? 이 화살 맞아서 피나는 애여서 여전히 다시 얘기해도 부끄럽네요.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논리를 했기 때문에 개념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X가 참일 때 Y도 반드시 뭐가 되는 거? 참이 되는 걸 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과관계로 따져도요. X가 일어났을 때 Y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이때 X를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Y가 일어나지 않으면 X도 일어나지 않는 거. 뭐 인과관계로 얘기했을 땐 그렇고요. 그냥 조건으로 얘기하면 그죠? Y가 참이 아니면 X도 참이 아닌 경우 이런 것들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가에 들어갈 만한 우리가 상당히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앞에 보면 패스세라고 했더니만은
고릴라 복장 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해가지고요. 인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주의를 기울인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1, 2번은 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 문단 보시면 자, 이 실험 결과를 우리의 일상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을 입도록 권하는데 밝은색 옷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시각적으로 더 잘 보이고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때 알아본다라는 게 우리 3, 4번에 나와 있는 뭡니까? 예, 인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문장에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밝은색 옷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 자, 바라보는 행위는 인지. 그럼 뭡니까? 바라본다고 해서 다 뭡니까? 알아보는 건 아니다.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니까. 그러면 보세요. 바라보는 것이 만약에 인지의 충분 조건이라면 바라보면 무조건 인지해야 되는데 뭡니까?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때 바라본다는 것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는 행위는 인지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고 뭐는 될 수 없어요? 충분 조건은 아닌 거죠. 이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기본적으로 충분 조건은 X가 참일 때, 그죠? 어떤 것이 참일 때 다른 것도 반드시 참이 된다면 이때 다른 것을 참으로 만드는 X를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필요 조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죠. Y가 참이 아니면 X도 참이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Y가 참이라고 해서 X가 반드시 참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논리 영역이 이제 그 2차 예시 문제에서 처음 나온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요 이미 그 전의 문제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드문드문 출제가 됐었단 말이죠. 20번 같은 문제는요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도 잘 정리해 두시고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개념 설명 주지 않고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것 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16강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